며느리가 말려도 물에만 들고 싶은 마음. 정금주, 비양동 1929년생. 원래 92세로 하우목동에서 태어났다.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야학에서 글을 조금 배웠다. 야학은 8월 추석 넘어 시작하면 섣달 금음날 끝나기 때문에 배운 것을 잊어버리기가 십상이다. 7, 8살 무렵에 눈 쓰고 희어다니면서 물질을 배웠다. 그러다 10살이 넘어서 태학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두릉박도 없어서 유리공을 사용했다. 처음으로 잡은 것은 파래, 나중에는 우미, 미역을 뜯어왔다. 15 무렵부터 전복, 소라 등을 잡았지만 미역을 주로 했다. 19살에 비양동으로 시집와서 20살에 아들을 낳았다. 25살 무렵에는 부산으로 가서 10년 정도 살다가 왔다. 남편이랑 같이 가서 아이 낳고 광안리 끝에 있는 남천동에서 살았다. 우도만큼은 물건을 못하지만 대신 잘 팔렸다. 그러다 오빠가 운영하던 화물선이 평대 앞바다에서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우도로 다시 돌아와야 했다. 남의 돈을 빚져서 시작한 사업인데 빚을 갚지 못하자 내가 책임자가 되었다. 부산에 집도 있고 잘 살진 않아도 그날 벌어서 어렵지 않게 살았다. 하지만 집도 빚에 넘어가 버렸다. 당시에는 돈 벌어서 빚 갚고 나면 육지로 다시 돌아가서 살려고 했다. 하지만 어찌어찌 하다 보니 지금까지 우도에서 살고 있다. 첫 전복을 딴 너름너리. 하우목동 축항 등대 방향에서 바다로 쑥 나가면 너름너리라고 부르는 여가 있다. 우도와 종달리의 중간쯤에 있는 한 바당으로 넘매역도 나는 여이다. 이곳을 지나면 굵은 모래들만 쌓여있다. 18살의 어른들을 따라 이곳으로 물질을 갔는데 어른들은 저만치 가고 나만 따로 떨어졌다. 여를 보고는 여기 여이수다 라고 했더니 앞에 가던 누군가가 말했다. 거기 들어가 보라. 훈이할망 물라레강 똥싸동 생복턱 나오는 여 있죠? 그렇게 물라레로 내려가니 전복이 가득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었다. 어느 걸 먼저 틀고 하다가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숫전복을 땄다. 아이 때여서 어른같이 숨이 길지 않아서 높은 곳에 붙은 숫전복 하나랑 쪼글락한 것 하나를 떼서 올라왔다. 가만히 있었으면 나만 땄을 것인데 아이고 여기 전복 많이 있수다 라고 하니 어른들 몇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씩 2개씩 트고 올라왔다. 넓지 않은 곳이어서 숨이 긴 사람들은 한 번에 2개씩 가서 잡아오니 금방 없어졌다. 다시 물에 들어가니 내가 잡을 전복이 하나도 없었다. 그날 그곳에서 튼 생복이 모두 16개였다. 그때가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 쓰임도 다양한 바다풀. 옛날에는 미역을 주로 하고 천초는 별로 없었다. 시집 왔을 때만 해도 천초가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난다. 그때는 소라 전복이 돈이 안 되었다. 중간에 일본으로 수출하게 되면서 소라가 값이 나가기 시작했다. 미역은 딱 금했다가 3월 보름 넘어서 채취하기 시작한다. 미역을 배다가 길게 붙여서 미역낭을 만들어서 말린다. 그러면 여수에 가서 팔아오는데 상인들한테 맡기거나 몇 사람이 어울려서 가기도 했다. 바다풀 중에 제일 비싼 것은 고장초, 그 다음은 미역, 천초, 순이다. 독고달은 많이 안 나지만 그것도 비싸다. 고장풀은 천초 나는 데도 있고 아무데나 나지만 독고달은 깊은 바다에서 자라기 때문에 상군들이나 할 수 있다. 고장풀은 우미같이 생겼지만 그것보다는 너풀거린다. 독고달은 막 길진 않지만 미역처럼 길고 너풀너풀하다. 둘 다 먹는 것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다. 도박은 너풀너풀하고 길이가 긴 풀로 바깥에서 자란다. 말려서 물을 넣고 끓여서 방도배할 때 사용했다. 반찬하는 건 톨, 몸, 미역이다. 톨은 무쳐서도 먹고 그냥 찍어도 먹고 말려서 먹고 생것은 빨아서 먹고 삶아서도 먹는다. 몸과 미역으로 국도 끓여 먹고 무쳐서 먹었다.
파래는 가생이로 나고 톨은 두루 사방에 다 나는데 물 빠지면 보이는 그 이상에는 안 난다. 흉년이 지면 톨밥도 해먹고 파래밥도 해먹는데 톨밥을 많이 먹으면 얼굴이 부었다. 듬북으로 걸음하는 것은 노랑쟁이, 실갱이, 지듬북, 솔치집, 대화 등이다. 노랑쟁이는 얕은 바닥에 나고 실갱이는 먼 바닥에 난다. 옛날에 걸음을 많이 할 때는 줄라시라고 하는 기다란 낫으로 양쪽에서 서서 물에 들이쳐 베어내면 뒤에서는 건져냈다. 배를 타고 몇 사람씩 어울려서 나가는데 거기에 못 붙은 사람은 물에 들어가서 했다. 추운 겨울에도 바람이 세면 바닷가에 떠밀려 온 것을 주워서 걸음을 했다. 지금은 썩어서 처치를 못하지만 그때는 하나도 버리지 않았다. 물에만 들고 싶은 마음. 어머니도 할머니도 모두 해녀였다. 딸도 해녀를 하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부산에서 살고 있다. 딸이랑 육지도 함께 다녔다. 그때는 그냥 여자들은 모두 물질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딸도 스스로 휘어다니는 것을 배웠지만 고동 잡으러 갈 때면 저 섬녀 졸음 백개저에 가면 소라 많이 있주. 그런 것도 말해주고 또 똥내미여도 가르쳐 주었다. 미역 조물 때는 같이 들어서 하고 전복은 소라 잡으면서 보이면 트고 안 보이면 못하고 그렇게 했다. 해녀가 좋은 직업인지 나쁜 직업인지 그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저 이걸 해야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하는 생각만 있었다. 75세 나는 해에 밭농사는 그만두고 물질은 91살까지 했다. 소라는 집에서 먹을 정도로만 하고 우미랑 성교 작업을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벌었다. 나이를 먹어도 마음은 아직 바다에 가 있다. 어느 여에 가면 뭐가 있고 우미는 어디에 나는지 훤하다. 우미 조물 때도 해녀들이 덜 숨비어 난 곳과 또 인역이 숨비어 어느 곳이 많이 있는 것을 알아뒀다가 뒷날은 가서 작업을 했다. 젊을 때는 내가 최고로 많이 했었다. 이제는 물질을 하지 않는 대가로 30만 원씩 돈이 나온다. 올해도 물에 가고 싶지만 며느리가 다니다가 쓰러지면 안 된다고 해서 못 갔다. 바다에 가면 마른데 일보다는 더 잘할 것만 같다. 다른 것은 못해도 성계나 우미는 할 수 있다. 부부간에 아직까지 욕하며 싸워본 유례가 없다. 말소리 한번 올레밖에 나지 않고 살았다. 바깥에 있는 장롱은 집수리할 때 직접 짠 것이다. 지금은 잠도 자지 않아서 청소도 잘 안 하고 있다. 아들 네 형제를 다 앞에 보내고 딸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집 앞 올레에 있는 꽃은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심은 것이 저렇게 퍼진 것이다. 겨울 여름 없이 1년 3번 꽃이 핀다. 이제 그 아들이 살았으면 50몇 살이 될 것이다.